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른바 이제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사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가 열렸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발표가 됐지요.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서면 심의 절차가 또 종료가 됐는데 이른바 이제 이런 문재인 케어의 여러 가지 일환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련의 이런 일들이 문재인 케어라는 그 표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바마 케어 뭐 비슷하게 맞습니다.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자꾸 쓰는 거를 왜 방송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케어라는 말은 원래 영어의 이제 헬스 케어를 줄인 예. 말로 건강을 돌본다는 뜻인데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말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한 보험 계약안을 지칭하는 그 오바마 케어라는 표현에서 연유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케어가 처음 발표된 것은 2017년 8월이고요. 정식 명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예. 뭐 저희도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뭐 간략하게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뭐 예.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 주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그 핵심 내용이 이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이제 3,800여 개 지금까지 이제 비급여 의료 항목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 급여 항목으로 모두 바꿔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 방침이고요.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문재인 케어 덕분에 MRI 그리고 심장 초음파 그리고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의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 건강보험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 네. 쉽게 설명하면 그런 예. 얘기죠. 네. 예.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는 63.4%면 다른 나라와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저희가 이제 OECD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요. 거기를 예.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80%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예. 상황이군요. 그래서 입원을 할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 적용률이 OECD 국가 평균이 89%인데 우리나라는 55%로 꼴찌 수준이고요. 예. 그 입원 환자의 이제 간병비나 특진료, 상급 병실료 등이 입원 환자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외래 환자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OECD 국가 평균이 78%에 비해서 한국은 62%로 그리스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또 다른 뭐 이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그 두 번째가 이제 난임 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이제 폐지하고 1살 미만 영유아의 외래 진료 부담을 반 이상 줄이는 등 그 저소득층 영유아 및 노령층, 이른바 의료 취약계층의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갑작스럽게 중병이 걸려서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의료비 때문에 이제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천만 원까지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반가워할 그런 내용인데 특히 이제 가난한 분들이 좋아할 대책이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진 분들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또 언론사들도 있고요. 의사협회 그리고 일부 야당이 문재인 케어가 시행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줄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 비급여 의료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바꿈으로써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제 의사협회에서 하는데요. 예. 한마디로 의사들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 일반 직장인의 5배나 되는 그러니까 1억 6천만이나 되는 의사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료비 통계를 보면은 비급여 의료비가 이제 연평균 10.2%씩 상승했고요. 그리고 급여 의료비는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비급여 의료비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보건의료 자원과 인력을 비교해봐도 MRI나 이제 CT 촬영기 같은 고급 의료 장비가 OECD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의사는 50%가 적고 간호사 수는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100명당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이 3.2명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1명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과대 정원을 의사협회가 통제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그만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사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거는 예.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예. 예. 이런 해석이시고요. 야당 의원들도 2022년까지 이 문재인 케어가 확대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40% 이상 인상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그 선동성 발언인데요. 예. 그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이 2023년까지 정부가 추산한 걸 보면 42조 원 정도입니다. 그 돈을 이제 건강보험료만 인상해서 만약에 해결한다고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부 계획에 의하면 보험료는 매년 3.49%만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건강보험기금 20조 가운데서 10조 원가량을 이제 문재인 케어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법률적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묘하게 그 처리를 해서 16%밖에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을 원래 법대로 이행을 하면 국민들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이게 팩트 체크하면 이게 다 드러나는 사실들인데요. 예. 어쨌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야당에서는. 그렇죠. 예.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실손보험이 별로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실제 신문 기사 몇 개가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예. 이게 사실 왜곡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2015년 보험료 자율화 원칙에 따라서 2년 연속 보험료를 20%가량 이미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서 올해 보험료를 동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그 금융위원회는 실손 상품별로 손해율이 이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폭을 책정을 했는데요. 우선 2009년 9월 이전에 이제 출시된 실손보험 인상률은 8 내지 12% 수준으로 묻고요.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이제 지난해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상품의 보험료 인상률은 6 내지 10%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인상 요인 14 내지 18%를 원래 인상할 것인데 예. 문재인 케어가 이제 시행됨으로써 실손보험 인하 요인 6.1%를 깎아서 인상률을 오히려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통성보험사들이 이제 5년 내지 10년 기점으로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 온 것을 감안하면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실손보험률이 대폭 오른 게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인상폭이 줄어든 것이 팩트입니다.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복지의 확대로 인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 이런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야당과 보수는 이 복지는 또 포퓰리즘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계속 이런 데다가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그 보험료나 세금을 예. 좀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게 왜 예. 포퓰리즘인지 사실 이해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한 계층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고 네. 같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